목적 관련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 파트입니다. 목적 내용이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타당성 관련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 관련된 법조문을 확인하겠습니다. 103조 읽으시면 선풍기. 그래서 103조는 선풍기 무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선풍기 무효의 특징은 바로 불법 원인 급여라는 사실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 즉, 불법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 주거나 뇌물을 제공한 때는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불법 원인 급여가 나오면 반환받을 수 없다. 보통 무효일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단 이 무효가 선풍기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 급여, 반환받을 수 없다를 고친 말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됩니다. 가장 대표는 보통 첩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아파트 증여한 경우 못 돌려받습니다. 도박 채무를 갚았다 못 돌려받습니다. 그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임을 이루하는 무효가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가로에 들어갈 말은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명의가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명의가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명의가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하고 의사표시 무효를 얘기합니다. 명의신탁 무효, 의사표시 무효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중매매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 명의신탁도 아니고 의사표시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냥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 일을 하든 못하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연습.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리 쓰지 마세요. 명의신탁 의사표시 아니니까 있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요? 강행법규 무효를 가지고 네, 두 번 반복됐네요. 하나 지우면 되겠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머리 쓰지 마세요. 뭐가 아니면 명의신탁 의사표시 아니면 있다라고 얘기하라 이야기예요. 하나 더 같은 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가지고 같은 거죠. 명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키워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노력하면 된다. 선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시험 지문은 있다 없다 이것만 답만 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기억하세요. 명의신탁 의사표시가 아닌 것들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지문.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어느 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약한 때, 즉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보통 어느 때 기준 잡느냐 하면은 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서 판단한다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판단 기준이 언제다? 계약한 때, 법률 행위가 있는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판례 예가 뭐냐면 계약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고 계약 체결 후에 알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판단 기준은 계약 당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하나 더,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계약 당시 기준이지 그 후가 아니다. 9억에 팔았을 때 그 당시 시가는 9억이 맞아요. 근데 계약 체결 후 갑자기 그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3억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계약 당시가 되기 때문에 폭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잘 모른다 생각할 때는 어느 때가 기준인가 할 때는 그 행위 당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다. 그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거. 자, 주장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선풍기 무효죠. 특징이 이 무효는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면 누구든지 주장해도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다음,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이런 게 나왔네요. 네 번째 질문은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은 뭐다? 무효. 우리 현실에서 이 생명보험 때문에 사람이 죽이는 경우도 많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효라는 것. 변제하기에서 채권자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이거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박 채권 채무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자, 채무자 간의 토지 양도 계약은 무효죠. 따라서 아직 주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이미 줬다면 불법 원인급여 이코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실. 다음,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의 판례를 꼭 기억하세요. 시험의 주로 테마는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경우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쫙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리듬 타서 읽으세요. 강박, 강탈, 탈세입니다.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강박이 나왔거나 강제집행 어쩌고 저쩌고 양도소득세. 리듬 타세요. 강박, 강탈의 비자금 은닉. 그 다음에 명의신탁 나왔네요. 그래서 강박, 강탈의 비명지르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유지 어쩌고 저쩌고 시작되는 경우, 그 다음에 대리권 수행이 이런 말 나온다든지 중생등기 또는 주지 임명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요거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것. 보겠습니다. 성립 과정에서 요거는 강박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것. 강박. 그냥 강박은 강박일 뿐입니다. 제착사강, 강, 거기 취소의 문제지 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 무효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해서 여기 사실은 허위가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잡아도 되지만 앞에 이런 강제 집행, 강박, 강
반사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일명 다운계약서. 이게 탈세입니다. 양도소득세 회피가 나오면 탈세 목적으로 강박, 강탈, 탈. 범죄인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임치, 비자금이 나옵니다. 강박, 강탈, 비. 반사적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명. 강박, 강탈, 비명지르다. 비슷한 거. 양도소득 회피. 그래 탈세다 이걸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명의신탁이 나오면 강박, 강탈, 비명,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1번. 요거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갑이 사고 쳤네요. 갑이.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좋은 의미죠.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좋은 의미잖아요.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를 의뢰하겠습니다.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에 관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갑,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 앞에 건 문제가 있겠지만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요해서 이 도박 채권자가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판례는 이 병을 보호하고자 이 대리권 수요 행위 이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병을 보호하려고. 따라서 도박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리권 수요한 행위 이 자체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관계 당사자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등기. 그럼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앞에서 단속 규정 위반돼서 처벌은 하지만 그 계약은 유효로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 14번입니다.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만약에 여기 이것을 물어봤다면 요거는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의 포인트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알고도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나눠서 꼭 보세요. 돈 주기로 하는 약정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그걸 알고도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그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거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입니다. 보통 원래는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눕니다. 형사소송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근데 민사소송은 성공보수 약정을 그대로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무, 소로 기억한다. 무효인지 유효인지 헷갈리면 형, 무, 소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답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끝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다?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사건이죠. 그래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어디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은 형사소송. 그래서 형무소. 요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또 하나,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변호사 아닌 자가 당연히 승소 조건으로 뭘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때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 다음 테마로 갑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와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 테마는 타당성 없는 법률 행위 다 같은 소속입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103조에서 다루고요. 불공정은 104조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103조 관련된 무효.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부동산을 이중 매매한 경우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를 하고요. 등기하지 않는 동안 두 번째 매매를 통해서 병이 등기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 특징, 적극 가담일 때만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극 가담 아니면 선이든 악이든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효가 되면 이 을하고 병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이 병한테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한 바퀴 돌려서 이걸 우리는 대위말소라 하지요. 그리고 건너간 이 선의의 정이 보호를 받는가 못 받는가. 즉, 이 적극가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항할 수 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명의가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명의신탁과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 전덕자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한 것이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를 얘기하세요. 어떻게? 명의가 아니면 절대적 무효. 명의신탁 의사표시가 아닌 무효는 절대적 무효. 이 뜻은 선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선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아니면? 명의가 아니면. 명의가 뭐다? 명의신탁과 의사표시가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의사표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몰랐다. 선이죠. 유효. 알았다. 악이죠. 그래도 유효. 무슨 가담 아니면 적극 가담일 때만 무효. 적극 가담 아닌 것들은 선악 묻지 않고 유효. 다음.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제목은 당연히 뭘까요? 이중 매매가 되지요. 다음 세 번째 거. 반사회적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직접일까 대위일까? 여기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돌려 하게 되면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음 파트로 갑니다.
네, 땡땡땡이 매도인 배명의의 땡땡땡. 그러면 첫 번째는 대리인이 매도인. 한번 볼게요. 자, 대리인이 매도인. 뭐 대리인을 갖다가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도인 갑. 배명의의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 매매. 본인은 밖에 있는 A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매수인께서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갑하고 을한테 매매를 했고 갑이 병한테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기 A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A가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다 그런 뜻이네요. 그럼 잘 보시면은 대리인은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돼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선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때 행위한 사람은 병이죠. 따라서 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 가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이중 매매는 뭐다? 무효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 이건 함정입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본인은 몰랐다. 판단 기준은 대리인.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보시면 선의 제3자가 나오죠. 이 매매 계약 기초에서 매수인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에서 등기한 선의의 제3자 A. 이 매매 계약의 유효를 뭐할 수 없다는 거 주장할 수 없다. 뭐 기억나십니까? 명의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명의 신탁 의사표시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중 매매의 법리는 꼭 매매만 꼭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꼭 매매만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차에 관한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파트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 보시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의 궁박, 경설, 무경험을 을이 악용해서 give and take, 현잔 차이. 즉 을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미. give and take, 현잔 차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리를 취했다는 뜻. 이게 백사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잔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주관적 판단은 아니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부 테이크가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경우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습니다.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증여는 백사조 적용할 수가 없고요.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알면서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락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경락받는 거기 때문에 경매에 폭리행위란 말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 대리를 통해서 했을 때 궁박경설, 무경험 세 가지가 있으면 이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들어가서 경무대 또는 궁박은 뭐다? 본인 기준. 비읍하고 비읍을 기억해도 좋습니다. 궁박할 때 비읍과 본인. 궁박은 본인.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이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불공정을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고요. 다만 불공정이지만 전환해서 그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폭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적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폭리이므로 적용이 안 되지만 전하는 폭리를 제어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관련 지문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효행위에 땡땡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가격 그대로 무효행위의 추인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환과 추인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 세 번째 겁니다. 급부, 반대급부, 현잔 불균형.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계약 당시죠. 즉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홉 번째 겁니다. 오른짝을 연결하라. 불공정. 펼쳐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폭리는 기부, 테이크, 현잔 차이. 무상행위 주는 경우는 기부만 있기 때문에 적용될 이유가 없고요. 기역이나 니은이나 같은 거예요. 증여, 무상행위의 대표가 증여 역시 폭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매 역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경락 받았는데 경락인이 폭리 취한다? 아니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경락 받았기 때문에 폭리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다음 10번째 현잔 불균형. 주관적 가치일까요? 객관적 가치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따라서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11번째입니다.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면 특징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효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시는 분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피해자가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급부 반대 사이 현잔 불균형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같은 뜻. 한쪽은 유효 주장, 한쪽은 무효 주장. 그래서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뜻은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같은 이야기. 다음,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은 아니고요. 일반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얘기합니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본인 기준은 뭘까요? 비읍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궁박, 비읍을 기억하세요. 아니면 경무대로 기억하시든지.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그 토지를 전득한 선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명의가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명의신탁, 약정, 의사표시 아니죠.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 가지고 선의 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